자, 오늘은 공통수학 항등식 합니다. 자,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면 되겠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려면 a, b, c가 0이 돼야 된다. 어떤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려면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a랑 a-랑 같고 b는 b-랑 같고 c는 c-랑 같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0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a, b, c가 0이면 되고요. a는 a-, b는 b-, c는 c-. 중요한 성질이에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항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항등식 성질 꼭 기억해 두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놨어요. 설명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 대입해서 증명해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요 참고로 나와 있는 거는 외워야 된다. 알겠죠? 중요한 거예요. 얘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봐서 문제에서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아 얘는 항등식이구나. 모든 x에 대하여 아 항등식이구나.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값에 대하여도 이렇게 나오면 항등식이다.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다. 만약에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하면 k에 대한 항등식이고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용어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외워두고 요거 나오면 아 항등식이구나 알아야 돼. 자, 항등식은 방정식 할 때도 튀어나올 거고 어떤 단원에서도 가끔씩 한두 번씩은 꼭꼭 튀어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항등식 관련된 것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단원을 구별하지 않고 한 문제씩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개수를 정하는 거예요. 항등식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요. 얘처럼 나와 있으면 말 그대로 그냥 항등식 성질만 이용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항등식 성질 이용하면 항등식이 되려면 x제곱 개수 얘가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된다.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3이면 된다. 이런 거야. 그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x제곱 앞에 1이 있으니까 b는 1. x 앞에 여긴 x가 없군요. 우변에는 x가 없으니까 a는 0. 그 다음에 상수항도 같아야 된다. c는 6. 이런 거예요. 알겠죠?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죠. 자, 미정계수. 일단 한국말부터 미정 알죠? 아직 미정이다.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거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요 개수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그 방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개수를 비교해서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는 조금 아까 했죠. 개수 비교하는 거예요. x제곱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x제곱 앞에 1이 있으니까 b가 1이다. x의 개수가 여기 x가 없으니까 0이다. 상수항이 6이다. 이렇게 개수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개수 비교법이다.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어떤 값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라고 제일 처음에 얘기 나왔죠.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편할지 그 편한 방법을 찾아주면 돼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찾는 거다. 문제 풀 때 어떤 게 편할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항등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할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개수 비교할게요. 개수를 비교하려면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개하고 ax-2a, bx-3b는 x 이렇게. 자, 그래서 x 들어있는 거 묶으면 a 더하기 bx. 그 다음에 x 안 들어있는 거 묶어주고. 이죠? 상수항이 얘는 0이 있는 거랑 똑같다.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쓰는 게 좋겠죠? 0이 있다 생각만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개수 비교하면 x의 개수 a 더하기 b가 여기 x의 개수 1이랑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상수항 아까 0이 있는 거라 그랬지? 0이랑 같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2씩 곱하고 2a 더하기 2b는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0 더해주면 뭐다? 마이너스 b가 2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다. b가 마이너스 2면 a는 얼마다? a는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죠? 넘어가면 플러스 2니까 a는 3이다.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방법이 있다 그랬지? 수치 대입법이 있다.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다. 이죠? 수치 대입법. x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x에다 2 대입하면 얘가 0이니까 없어지겠죠? 2 대입하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다가 b 곱해서 마이너스 b. x에다 2 대입한다 됐죠? x에다 2.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리고 x에다가 3 대입할게요. x에다가 3을 대입한다.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3 빼기 2 하면 1이죠? 1 곱하기 a니까 a. 그죠? 1 곱하기 a니까 a. 그 다음에 여기다 3 대입하면 0이니까 없어지고 이쪽 3 대입하면 3. 그래서 a는 3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어떤 게 편해요? 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있죠? 간단하게 수치 대입하는 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 연립해서 풀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수치 대입하는 게 훨씬 간단하다. 이런 문제는. 개수 비교하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하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개수 비교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문제마다 조금씩 틀린 거다.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풀 건지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되는데 딱 보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주면 돼요. 뒤에 문제 풀면서 좀 익혀보세요. 어떤 게 더 편할까? 자, 정답은 없어요. 어떤 게 편할지 생각해 주세요. 자, 보충학습 나와 있는데 나눗셈을 식으로 쓰면 이게 식이죠. 얘가 항등식이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눗셈 하면 검산식을 썼을 때 이 검산식이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알겠죠? 그래서 나눗셈을 식으로 나타내주면 등식으로 나타내주면 항등식이 되고 항등식이니까 얘도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가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거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미정계수에는 어느 게 편할지 잘 정해 보세요. 잘 정해 보세요. 둘 중에 어느 게 편할까? 자, 얘는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게 편하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문제집에는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0 되고 이죠? 2 집어넣으면 얘도 0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이렇게 0 되는 값이 있을 때는 수치 대입법이 더 편하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얘도 수치 대입법 풀어도 상관없고요. 얘도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 풀어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어떤 게 편한지는 그때그때 좀 다르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술형 나오면 그 감점만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개수 비교 편하다. 얘는 수치 대입 편하다. 그 정도도 기억해 두고 있는 게 좋겠다. 자, 개수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전개해야죠. 전개해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이 ax제곱 마이너스 x제곱 ax제곱 마이너스 1x제곱 이렇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x 이렇게 그 다음에 전개해서 얼마다?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전개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개수 비교하면 된다. x 세제곱 개수 1이고 얘도 1이고 상관없죠? x제곱 개수는 b고 a-1이고 그죠? 그래서 b하고 a-1하고 같다. 그 다음 1차원 개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하고 같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2랑 같다. 그 다음 상수항 플러스 3하고 C하고 같다. 알겠죠? 1차원 개수가 마이너스 2군요. 1차원 개수가 마이너스 2군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다. 상수항은 C이고 C는 상수항 3하고 같다. C는 벌써 나왔군요. 넘어가면 플러스 A 되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2다. 그렇게 해서 B하고, 그죠? A하고, C하고 다 계산이 됐죠. 한번 전개해서 배수 비교하면 쉽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얘는 수치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고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는 뭐가 편할까? 당연히, 수치대입법이 편하다. 2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0.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이죠? 0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치대입법 할 때는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대입해 주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x에다가 0부터 대입해 보자. 자, x에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좌변은, 있죠? 좌변은 0, 0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0 대입하면, 있죠? 0 대입하면, 1이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된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2a가 된다. 0 대입하면 얼마다? 0이니까 없어지고요. 0이니까 없어지고요. 그래서 A가 1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A는 1이다. 자,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대입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제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2. 이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상수는 뭐 그대로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0 되니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도 0이니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3, 이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곱해서 3b가 된다. 3b가 된다. 얘가 3b다. 3b가 6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없어질 거 아니야, 있죠?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니까 3b가 6이다. 그래서 b는 2랑 같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대입해 c를 구하겠지? 뭐 대입하면 된다? x에다가 그렇지, x에다가 2 대입하면 된다. x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2 대입하면 제곱하면 4니까 8, 그죠? 그래서 계산해서 써줄게요. 8,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이죠?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3, 2, 6, 6c다. 6c다. 알겠죠? 6c가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얼마다? 마이너스 6이 6C니까 C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C, B, 그죠? 그 다음에 A. 이렇게 숫자 대입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대입해서 0 되는 값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래서 0 되는 값 대입해서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 잘 생각해서 수치 대입법 편한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얘도 x에다 1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x에 1 대입하면 이거 0 해서 식이 하나가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대입할 게 좀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x에다 0 대입하고 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ABC를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대입하는 것보다는 얘는 전개해서 개수 1하고 1 갖고 A-1하고 B 갖고 얘랑 마이너스 1랑 갖고 3하고 C랑 갖고 이런 식으로 푸는 개수 비교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어떤 게 편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지만 서술형에서는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풀어버릇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푸는 게 좋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K의 값에 관계없이 얘 딱 보면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K로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정리해야지. XY에 대하여 모든 XY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러면 X 따로 Y 따로 정리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야 돼. 그 생각이 안 들면 못 푸는 거예요. 그냥 풀어야 돼요.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정리하는 거예요. 전개해서 2kx-x 그 다음에 ky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k를 정리하는 거죠. k 들어있는 요 세 개를 묶어주고요. 그죠? 세 개 묶어서 써줄게요. k로 묶어주는 거예요. k로 묶어주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k 나머지 k 없는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는 0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k에 들어있는 거 k 안 들어있는 거 묶어서 정리하면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그게 항등식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이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이 0이다. 이거예요.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빼면 y가 없어지니까 빼면 3x 빼면 플러스 7 되니까 플러스 6이 0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다. 이해가죠? x가 마이너스 2면 대입해주면 돼요. 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면 얘가 이제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래서 y는 5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k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한다. 즉 k가 들어있는 거랑 k가 들어있지 않은 거를 따로따로 묶어서 정리해야 된다. 무슨 지 알겠죠? k에 대한 항등식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얘는 뭐다? 두 번째 문제는 XY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XY 항등식 성질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X는 X대로 그래서 정리해서 AX 마이너스 2AY 전개하는 거예요. 지금 3BY 마이너스 B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여기서 X 들어있는 거 AX 마이너스 bx 플러스 2x 합쳐서 x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2x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y 들어있는 거 정리해서 마이너스 2ay 플러스 3by 마이너스 3y 알겠죠? 는 0 이렇게 XY가 안 들어있는 항은 한 개도 없으니까 나머지도 있으면 써주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이게 xy의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항등식 성질 얘가 0이고 얘도 0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거 써주면 된다. 자, 그래서 써주고 a-b는 -2 요게 0이니까 2항 시켰어요. 얘가 0이니까 -2a 플러스 3b는 2항해서 3 이렇게 위에 식에다 2씩 곱할게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2b는 -4 그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a 없어지고 b는 -1 b가 -1이면 얘가 -1이니까 -b는 -1 -1 넘어가면 -1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되니까 b는 1이다. 미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b가 아니죠. b가 -1이니까 b가 -1이라서 여기다 대입해야죠. b가 -1이다. 그래서 b가 -1이니까 a하고 -1이니까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a가 -3이다 이렇게. 무슨 지 알겠죠? 그래서 a, b를 정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다? k의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전개해서 다시 k로 k 들어있는 거 k 없는 거 이렇게 묶어서 0, 0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 x, y의 항등식이면 x 들어있는 거 y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x, y 없는 것까지 있으면 요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얘도 0 연립해서 풀어주면 된다. 얘는 미지수가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 문제예요. 나눗셈이야. 나눗셈은 항등식이다. 그래서 나눗셈은 식으로 써서 풀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몫은 얼마인지 안 나왔군요. 이제 1번은 몫이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몫은 그냥 보통 우리가 qx라고 쓰니까 qx라고 하자. 그러면 식으로 써볼게요. 어떻게 된다? 식으로 쓰면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몫이 qx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자, 얘가 항등식이야. 우리가 뭘로 풀 수 있다 그러면 미정계수 a, b를 구하려면 계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을 하면 된다. 계수비교법을 하고 싶으면 이 몫이 1차식이 돼야지. 얘가 3차식이니까 1차식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몫을 cx 플러스 d 1차식으로 놓고 전개해서 계수비교하면 된다. 근데 좀 복잡하지. 복잡하니까 이런 경우 수치대입법을 하는데 수치대입법 할 때 이 qx가 아예 없어지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x-1, x-2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고요. 1 대입하면 얘가 0 돼서 없어지고 1 대입하면 3이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x에다가 2를 대입해도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고요. 2 대입하면 얘가 0 되니까 0 돼서 없어지고 2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니까 5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a 더하기 b는 1 이항하면 2 마찬가지로 2a 더하기 b는 8 이항해서 마이너스 3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a는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다. a가 마이너스 5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b는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몫이 1차식이라서 1차식 해서 얘를 전개하고 다시 동량 다 정리한 다음에 개수 비교하고 해야 돼. 아주 복잡한 식이 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수치대입법으로 1하고 2 대입해서 간단하게 있죠. 연립방정식 풀면 A, B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잘 나오는 문제죠. 나눗셈은 항등식이다. 식으로 써서 해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자, 2번은 수치대입법 안 되고
개수비교법으로. 2번도 수치대입법이 되긴 하지만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볼게요. 2번도 식으로 쓰면 x 3승 ax 제곱 bx 플러스 2고요. 이쪽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몫이 있고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0이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몫이 있는데 몫이 몇 차식이다? 좌변이 3차식이니까 2차식 곱하기 1차식 해야 된다. 그런데 3차항 계수가 지금 3차항 계수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전개해서 3차항 계수 1 되니까 여기도 1차항 계수는 그냥 x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x 플러스 미지수 a, b밖에 없으니까 c라고 놓고 얘를 전개해서 이제 계수 비교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전개해 볼게요. x 3승. 자, x제곱은 cx제곱 1x제곱. 그래서 묶어서 c 플러스 1x제곱. x는 cx 1x. 얘도 마찬가지네. c 플러스 1x. 그 다음에 상수항이 c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수 비교하면 a는 c 플러스 2라고 갖고 b는 c 플러스 2라고 갖고 2는 c랑 같고 이런 거죠. 간단해요. 그래서 a는 c 플러스 2라고 갖고 b도 c 플러스 2라고 갖고 c는 2랑 같고 이거죠. c랑 2랑 같다 이렇게. c가 2니까 a는 3, b도 3 이렇게. 그래서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데 보통 1차식 나오면 cx 플러스 d라고 써야 되지만 cx 플러스 d라고 써야 되지만 3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1차항 계수도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c라고 그냥 쓰면 된다는 거죠. 나눠 떨어지도록 이렇게 나눠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다. 자, 식으로 써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직접 나눗셈을 해도 상관없어요. 직접 나눗셈을 할 수 있으면 직접 나눗셈을 해도 상관없다. 자,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볼까? 좀 귀찮은데 어쨌든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나눗셈 하면 쓰죠. 일단 쓰고요. x 3승 ax 제곱 bx 플러스 2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 x 들어가겠지? 그러면 x 3승 x제곱 x 빼서 a 마이너스 1x제곱 b 마이너스 1x 플러스 2 그 다음에 얼마? 그렇지. a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 마이너스 1x제곱 a 마이너스 1x a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빼면 똑같은 건 없어지고요. 빼면 얘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플러스가 돼서 b 마이너스 ax 얘는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니까 0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게 0 요것도 0 그래서 a는 b랑 같고요. 요게 0이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a가 3이면 b도 3이다 같다 그랬으니까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a, b가 3 이렇게 나온다. 직접 나눗셈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수치 대입도 가능하다. 개수 비교도 아까처럼 몫을 x 플러스 c라고 놓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도 가능하다. 보통은 개수 비교로 푼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조리제법 하는 거죠. 조리제법. 조리제법을 연달아 한다 그래서 연조리제법이라 그래요. 자, 연조리제법은 이 문제밖에 없으니까 연조리제법 문제는 꼭 외워두세요. 중요한 문제다. 알겠죠? 연조리제법은 이 문제만 있다.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를 x-1에 내린 차순이다.
x의 내림차순 x-1의 내림차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건데 x-1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얘도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되고요. 수시 대입법에서 x에 1 대입하고 뭐 0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풀어주면 된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연조립제법이 가장 간단하다. 자, 연조립제법은 이거예요. 얘를 x-1로 나누는 거예요. 자, 얘를 x-1로 나누면 조립제법 해볼게요. 3. 2차항 계수는 없으니까 0. 1차항은 마이너스 1, 2. x-1로 나누면 1. 3 내려오고 곱해서 3. 더하면 3. 곱해서 3.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4. 얘가 나머지다. 이죠. 그래서 요 식이 나눠주면 x-1로 나눠서 이죠? 나눠서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몫이죠? 얘가 몫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변은 x-1로 나누면 a x-1 제곱 b x-1 c까지 x-1로 나누면 몫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b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 나눠줬을 때 나머지 4하고 요 나머지 d하고 서로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얘가 몫이죠. 이 몫하고 그 다음 이 몫이 같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몫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몫하고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 몫을 또 x-1로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누는데 여기 3, 3, 2가 이쪽에 써 있죠. 그러니까 다시 안 쓰고 여기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x-1로 나누면 3 내려오고요. 곱하면 3 더하면 6 곱하면 6 더하면 8 그래서 8이 나머지다. 이죠. 그러면 x-1로 나누면 몫이 상수항 1차항이니까 3x 플러스 6이고요. 나머지가 8이다 이거죠. 자, 얘는 x-1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x-1로 묶어주는 거랑 똑같죠? 묶어주면 ax-1 플러스 b가 되고요. 나머지는 c가 된다. 그래서 c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x-1 나누면 이제 나머지가 b가 된다. 그래서 3, 6, 에 써 있으니까 x-1로 나누면 몫이 3 이죠. 나머지가 9. 그래서 요 나머지가 b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x-1로 나누면 3x-1 플러스 9 해서 나머지가 알겠죠? 나머지가 b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몫이 3이 a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 과정을 이해는 해 주셔야 돼요. 생략하고 풀어서 순서대로 알겠죠? 순서대로 얘가 D, 얘가 C, 얘가 B, 얘가 A 이렇게 요것만 써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실제 문제 풀 때는 요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x-1로 나누고 조립제법해서 몫을 또 x-1로 나누면 a, b, c, d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연조립제법이라 그런다. 자, 요 과정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 풀 때마다 조금씩 까다로운 문제 한 문제씩 나올 때 꼭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자고요. 그래서 실제 풀 때는 이것만 해주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